이제 1번. 휴일이랑 야간 조제에 대해 30%, 뭐 요거는 지역약국 얘기고 가산 없습니다. 퇴원 환자 복약지도료 없고요. 그 다음에 조제 기본료 없어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 조제에 대한 조제 복약 지도료는 조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요 내용 맞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이제 병원 약국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6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강의에서 연식별로 이것도 아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출에서 이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뭐 77년에 뭐가 일어났고,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2000년대에 의약분업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되었다는 거, 이거 다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옳은 거 2번, 지불한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죠. 그래서 여기 원칙이 강제 가입, 그래서 국민이랑 외국인이랑 재외국민까지 되고 강제 징수죠.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기 2번이 균등 기여를 말하는 보기죠.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 하고 균등 기여하고 균일급여 2번. 보험료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균일급여의 얘기예요. 보기 2번이. 그리고 다음에 7번. 요것도 도덕적 해이 정의를 또 많이 물어봐요. 요것도 중요한 문제고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도덕적 해이가 어, 건강보험 제공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소비 형태가 변해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가 검진이 급여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높아가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공급자는 서비스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즉 공급자 유인 수요. 그다음에 소비자는 고가 치료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랑 공급자 양측 모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요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8번 진료비 지불 방식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진료비 지불 방식 뭐 행위별 수가제, 진단기준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 예산제, 아니면 총액 계약제 이렇게 네 가지가 표로 있었죠. 이거 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인두제랑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비용 절감 효과는 인두제가 훨씬 크죠. 그 다음에 고가 서비스 접근성은 행위별 수가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료 서비스 과다 제공이 행위별 수가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4번이 맞는 답이죠. 총액 예산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의료비 과다 제공, 아까 행위별 수가제가 더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다 네 가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우리나라 약국 약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불 보상에 대한 설명. 이것도 똑같은 그 표를 아시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 4번. 처방약 조제에 대한 보상은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약국 관리료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 지역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료 그대로 받고, 어, 복약지도료, 요거는 이제 방문당, 조제료 이외에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 약국 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휴일 야간 가산 이거 30%. 요거 나머지는 다 30, 방문당으로 받는 거죠. 뭐 방문당인지 아니면은 조제 일순별인지 이거는 구분을 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우선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적 부조이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란 뭐 국고 부조금이나 아니면 지자체 출연금 이걸로 이제 지원하는 공적 부조인데 보통 1종이랑 2종이 있죠. 그래서 1종은 뭐 기초수급자 아니면 노숙자, 파법 적용자, 노숙자를 행여 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2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급여. 이렇게 1종, 2종이랑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2번 보기엔 3종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1번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한 진료비 심사가 없다. 요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노후에 건강 증진이랑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3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그 의료급여 수급권제 자격 선정은 공단에서 해요. 심평원에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5번. 5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 여기도 강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긴 했는데 자, 국가보조금, 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거고 1종, 2종 있다고 했고 국가가 수급권제 법정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나왔죠. 그래서 요거 또 재가급여가 4번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 목욕 제공 서비스.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가입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가입자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해요. 그리고, 근데 요게 돌봄 서비스고, 그, 이용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랑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아니면 이제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이제 등급 판정 받은 국민, 이게 이용 대상자고요.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있다고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보기 4번이 나온 거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요거가 중에 이제 4번 보기가 나온 거라서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의료급여랑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분하셔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12번. 우리나라 약사 서비스 보상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병원이랑 개국약사 다르다고 했었고, 그 병원 약사 서비스 수가계약 당사자는 한국병원약사 회장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 나왔는데, 대한약사 회장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3번. 약사 서비스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와 단가는 수가계약을 통해 결정이 된다. 3번 맞는 보기고, 사실 4번. 그 약사 서비스 수가계약은 매년 갱신 이후에 그 보기가 복원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저거 자체 갱신된다. 이거는 맞는 보기일 것 같은데 이게 답이 3번이려면은 뭐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틀리게 뒤에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 개국약사 1인당 처방 조제 건수 제한이 없지 않죠.